두 번째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압축함수를 만들 때 안전한 블록암으로 압축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안전성 증명을 해봤고요. 두 가지 스킴에 대해서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블록암호를 만드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일반적으로 데스라든지 AS 보시면은 뭐 대부분의 이제 블록 암호들은 라운드 16라운드, 10라운드 이렇게 라운드로 이루어졌죠. 라운드 함수를 계속 적용을 시켜가지고 10라운드, 20라운드를 거쳐서 어떤 평문이 암호문으로 바뀌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구조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을 해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데스가 안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 안전성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안전하지도 않겠지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데스가 안전하냐 이런 증명은 가능하지 않지만 최소한 우리가 어떤 데스를 구성하고 있는 라운드 함수가 충분히 안전하면 그 라운드 함수를 사용해서 만든 데스가 안전하냐 이런 질문은 우리가 대답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혹시 가정과 결론입니다. 그래서 라운드 함수가 안전하면 그걸로 데스 구조라는 게 바로 페이스타일 구조거든요. 페이스타일 구조로 해서 어떤 블록 암호를 만들면 그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증명을 해줄 수 있다. 물론 스케줄도 안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형적인 페이스타일 구조인데 지금 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n비트라고 가정을 하고 n비트 2n비트 입력이 들어가서 여기 어떤 라운드 함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라운드 함수는 라운드 키도 받고 여기 오른쪽 부분이 들어가서 XO화되고 그 다음에 이게 서로 위치가 바뀐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라운드에서 두 번째 라운드 키가 바뀌면서 그 F에 의해서 새로운 출력이 나와서 또 위치가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경우는 이제 4라운드에 대해서만 그림을 그려봤는데 실제 데스는 16라운드고 근데 이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이 라운드 함수가 충분히 안전하고 키 스케줄이 충분히 잘 설계만 되었으면 16라운드 필요 없고 4라운드만 돼도 안전하다라는 거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디까지 보일 수 있느냐 하면은 이제 이게 n비트짜리 와이어라고 하면은 2분의 n승까지 2의 2분의 n승 쿼리 컴플렉시티까지 안전하다는 걸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뭐냐? 라운드 함수가 안전하고 라운드 키가 충분히 안전하게 설계됐으면 이렇게 그 라운드 함수와 라운드 키를 가지고 키 스케줄을 가지고 만든 이 전체 블록 암호도 충분히 안전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겁니다. 라운드 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라운드 키가 키 스케줄링이 안전하다는 것은 그냥 어떤 랜덤한 마스터 키가 인디펜던트한 랜덤 키 4개를 생성한다라고 얘기하면 이보다 더 좋은 키 스케줄링은 없겠죠. 이렇게 가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전한 키 스케줄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얘기인 즉슨 여기 랜덤 마스터 키라는 걸 굳이 명시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4개의 랜덤 키가 인디펜던트하게 집어넣어졌을 때 그 다음에 충분히 안전한 라운드 함수에 집어넣어주면 그 전체 페이스타일 블록 암호가 안전하다는 거 증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를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면 전체 페이스타일 사이퍼가 이제 블록 암호니까 이제 블록 암호가 안전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를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앞에서 해시 함수 증명할 때는 아이디얼 사이퍼라는 개념을 썼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약한 개념을 쓸 겁니다. 그 모델보다 다른 안전성 개념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함수가 안전하다는 것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시를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어떤 안전성 개념이라는 것은 공격자가 어떤 종류의 공격을 함으로써 어떤 종류의 리소스를 가지고 어떤 유형의 공격을 했을 때 그것이 원하는 목적을 충분한 확률로 이룰 수 없으면은 그럼 안전성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소스라는 것은 타임, 공격자의 시간이라든가 메모리라든가 또는 데이터라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오라클 퀘어리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얻어내는 대상 스킴에 대해 얻어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하겠다는 건데 인포메이션 스테레오틱한 경우에는 타임과 메모리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충분한 시간과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계산 시간과 메모리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 가정에도 불구하고 공격자가 충분히 높은 확률로 어떤 공격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이제 보이고 싶은 거고요.
어디까지나 공격 성공 확률은 이 데이터에 관한 퀘어리, 오라클 퀘어리 몇 번 했느냐 그 Q에 관한 함수로만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제 블록 사이퍼, 블록 암호의 안전성 개념은 어떤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느냐면은 이 안전성 증명에서는 수도 랜덤 퍼뮤테이션, 뭐 거의 랜덤한, 거의 의사 랜덤 퍼뮤테이션 이런 개념으로 블록 암호를 안전성을 정의를 할 겁니다. 이게 수도 랜덤 퍼뮤테이션은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느냐면 공격자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이러한 목적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이룰 확률이 낮다. 그러면 이제 수도 랜덤 퍼뮤테이션이 되는 건데 공격자가 그럼 어떤 짓을 하느냐? 일단은 아이디얼 사이퍼하고 다르게 이게 더 약한 모델이라고 그랬죠. 블록 암호 자체는 주어져 있습니다. 블록 암호. AES 구체적인 블록 암호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어요. 아이디얼 사이퍼 모델에서는 블록 암호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거든요. 모든 블록 암호들을 집합해서 하나 랜덤하게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랜덤리스 상에서의 확률을 계산하는 게 안전성 증명인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블록 사이퍼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공격 계산 시간 무한히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블록 암호를 가지고 원하는 키와 그다음에 플레인 텍스트 X에 대해서 Y를 계산할 수 있고 역방향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간 무한대로 많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건 타임 메모리인데 무한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격자가 모르는 거는 어떤 키를 모르는 키가 있는 거고 그 모르는 키가 박혀있는 이 K라는 알고리즘 이 키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키가 박혀있는 이 K에 대해서 인크립션 오라클과 디크립션 오라클만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게 이 모델입니다. 공격자가 모르는 어떤 키가 있고 A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오라클에 X 또는 Y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 아이디얼 사이퍼 모델에서의 그림하고 차이는 아이디얼 사이퍼 모델에서는 K가 없었죠. K도 여기 인풋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K는 모르는 놈이 박혀 있고 공격자가 물어볼 수 있는 건 X. 그럼 모르는 키에 대한 암호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 공격 모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처음에 딱 정해져 있으면 넌 어댑티브라고 부르는데 공격자한테 좀 더 좋은 강한 능력을 주기 위해서 어댑티브하게 즉 X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을 보고 나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겁니다. 그럼 어댑티브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어댑티브하게 두 종류의 쿼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모델에서의 공격자의 능력. 이걸 CPCA2라고 합니다. Chosen Plain Text and Ciphertext Attack. 어댑티브하지 않으면 1, 어댑티브하면 2. 이게 제일 강한 능력 유형을 의미합니다. CPCA2가. 그래서 공격자는 어떤 공격자가 모르는 비밀 키가 박혀있는 인크립션 오라클 또는 디크립션 오라클을 계속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공격자가 무엇을 원하느냐? 공격자의 공격 목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이 대상 오라클이 이 블록 암호에 랜덤한 키가 박혀있는 그 오라클인지 아니면 진짜 랜덤한 퍼뮤테이션의 오라클인지를 구별하는 게 이 공격자의 목표고 공격자가 그 두 사이를 구별을 잘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퍼뮤테이션 패밀리를 수도 랜덤 퍼뮤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퍼뮤테이션 패밀리라는 말을 썼는데 블록 암호라는 건 기본적으로 퍼뮤테이션 패밀리입니다. 왜냐하면 키 하나하나 주어질 때마다 퍼뮤테이션들이 들어있으니까 퍼뮤테이션들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블록 암호를 그냥 퍼뮤테이션 패밀리라고도 쓰겠습니다. 다른 말로. 그리고 퍼뮤테이션 패밀리에서 랜덤한 키가 공격자도 모르는 어떤 랜덤한 키가 박혀있는 어떤 구체적인 오라클이 있을 때 그놈한테 질의를 해봐서 뭔가 질의해서 그놈인지 아니면 진짜 랜덤 퍼뮤테이션인지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성공 확률을 이런 형태의 실험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서 PNN은 뭐냐면은 n비트 스트링 집합에서 n비트 스트링 집합으로 가는 모든 퍼뮤테이션들의 집합을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뽑으면 그게 랜덤 퍼뮤테이션인 거잖아요. 모든 퍼뮤테이션들의 집합에서 하나 뽑은 게 랜덤 퍼뮤테이션 집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키드 펑션 패밀리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요. 요놈의 수도 랜덤네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공격자가 얘 수도 랜덤네스를 얼마나 그러니까 공격자가 이 퍼뮤테이션 패밀리를 실제 랜덤 퍼뮤테이션과 얼마나 잘 구별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격자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공격자의 성공 확률을 측정을 하느냐면 키가 일단 초기화 과정에서 키가 랜덤하게 뽑히고요.
진짜 랜덤하다는 의미입니다. 달러는. 랜덤하게 퍼뮤테이션이 하나 뽑히고 연구 아이디 또 랜덤하게 뽑힙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공격자가 다 모르는 내용이죠. 이건 공격자 입장에서는. 공격자한테 주어지는 거는 이 오라클 액세스만 허용이 되는 겁니다. i가 0이면 실제로 랜덤 키가 박혀있는 인크립션 오라클, 디크립션 오라클이 주어지고요. i가 1이면 앞에서 뽑은 요 진짜 랜덤 퍼뮤테이션의 인크립션 오라클, 디크립션 오라클이 주어지는 겁니다. 공격자는 이 오라클과 어댑티브하게 계속 물어보는 거죠. 포워드 쿼리, 백워드 쿼리 해서 물어본 다음에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오라클이 O0인지 O1인지를 판단하는 게 공격자의 임무죠. 목적인 거죠. 맞추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A가 오라클과 계속 퀘리 해가지고 리스폰스 받아가지고 그런 의미를 표현한 거죠. 델타라는 출력을 냈는데 이 델타가 i라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이 실험 환경에서 선택된 i를 A가 맞췄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지를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가 i가 되면 맞췄다. 그 의미로 1을 출력을 하고 실험 환경에서 맞추지 못하면 0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몰라도 0하고 1을 랜덤하게 내놓으면 델타가 i가 될 확률은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의 확률은 누구든 뭐 바보도 맞출 수 있는 거고 이 실험 환경에서 1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과의 차이를 재가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A가 내가 어떤 오라클과 커뮤니케이트 하고 있는지를 맞춘다는 얘기는 이 키드 펑션 패밀리하고 랜덤 퍼뮤테이션을 구별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맞추는 확률이 2분의 1보다 많이 떨어져 있으면, 맞추는 확률이 높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 디스팅기싱 애드밴티지라고 부르는데, 걔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어떤 애드버서리를 갖다 놓든지 간에 이게 굉장히 작다면은, 그러면은 이 퍼뮤테이션 패밀리는 굉장히 랜덤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수도 랜덤 퍼뮤테이션의 개념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쓴 것은 모든 애드버서리, 오라클 쿼리를 Q번하는 모든 애드버서리들에 대해서 이 디스팅기싱 어드밴티지의 맥시멈 값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 값이 충분히 작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 퍼뮤테이션 패밀리가 수도 랜덤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격자의 디스팅기싱 어드밴티지를 측정하는 실험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라운드 함수의 안전성도 수도 랜덤 펑션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똑같습니다. 수도 랜덤 퍼뮤테이션, 수도 랜덤 펑션 접근 방법이 똑같은데 한 가지 차이점은 펑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아닐 수도 있죠. 역배양 질의를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1대1 함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역상이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역배양 질의를 물어보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함수, 랜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을 집어넣었을 때 역상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배양질 자체를 처음부터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라운드 함수가 수도 랜덤이라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격자가 또 어떤 짓을 할 수 있는가를 정의해줘야 되는데 일단 이 라운드 함수도 결국은 키드 펑션 패밀리예요. 키드 퍼뮤테이션이 아니라 키드 펑션 패밀리죠. 라운드 키가 하나 주어질 때마다 하나의 펑션이 주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펑션 패밀리 자체는 퍼블릭입니다. 내가 원하는 키하고 내가 원하는 x를 집어넣어서 y 얻을 수 있는데 다만 공격자는 어떤 비밀 키 k를 몰라요. k를 모르고 그 다음에 그 k가 박혀있는 인크립션 포워드 쿼리만 할 수 있는 거죠. 인크립션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오라클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비밀 키가 박혀있는 오라클에다가 질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비밀 키에 해당하는 함수 값을 얘는 주겠죠. 초전 어댑티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전 플레인 텍스트 어택, 어댑티브하기 때문에 2라고 붙입니다. 이름을. 그림으로 얘기하면 모르는 k에 대해서 x를 물어보면 fkx를 받는 형태가 되고 공격자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오라클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펑션 패밀리에 비밀키가 박혀가지고 구현된 오라클인지 아니면 진짜 랜덤한 함수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디스팅기셔가 되는 거고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확률이 낮으면 얘가 굉장히 안전한 secure 수도 랜덤 펑션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A에 애드버서리가 디스팅기셔가 주어졌을 때
이놈의 어드밴티지를 측정하는 실험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페이스탈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펑션이라고 해도 라운드 펑션이라고 해도 nbit에서 nbit로 가는 형태이긴 한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nbit, nbit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요. 어떤 k가 주어졌을 때 n에서 m으로 가는 이런 함수가 주어지는 이런 펑션 패밀리가 있을 때 요놈의 수도 랜덤넷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진짜 nbit에서 nbit로 가는 모든 함수들의 집합에서 랜덤하게 하나 뽑아놓고 그 다음에 키가 또 랜덤하게 하나 뽑혀가지고 그게 여기 박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실험 환경은 0 또는 1을 주는 거고요. 이 경우는 공격자가 물어볼 수 있는 경우는 오라클 포워드 쿼리밖에 없습니다. 0이 실험 환경에서 0이 랜덤하게 선택됐으면은 얘가 얘기하고 있는 오라클은 그 비밀키가 박혀있는 그 놈이 되는 것이고 1이 박혀있으면은 진짜 랜덤 펑션이랑 얘기하는 거고 내가 어떤 놈이랑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 애드버서리가 맞춰야 되는 거죠. 데이터를 출력을 하는데 i가 됐다. 데이터가 i다. 그럼 맞춘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실험 환경은 1을 출력하고 아니면 0을 출력하고 그러니까 1을 출력하는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A의 디스팅기싱 어드밴티지는 커지는 거죠. 그 기준은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랜덤하게 찍어도 2분의 1 확률로 맞출 수 있으니까 2분의 1의 기준으로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 그것을 따져봐야 되고 그게 A의 디스팅기싱 어드밴티지 거기에 Q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Q번 퀘어리를 하는 모든 애드버서리에 대해서 맥시멈을 취했을 때 이 값도 역시 작다고 하면 충분히 작다고 하면은 진짜로 이 해당 퍼뮤테이션 펑션 패밀리는 수도 랜덤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수도 랜덤 퍼뮤테이션과 수도 랜덤 펑션의 정의를 하면은 어떤 공격자가 인크립션 쿼리, 디크립션 쿼리 어떤 블럭 암호에 대해서 디크립션 쿼리와 인크립션 쿼리를 어댑티브하게 막 해가지고 그놈이 진짜 어떤 비밀키가 박힌 블럭 암호인지 아니면 진짜 랜덤 펑션인지를 랜덤 퍼뮤테이션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면 그럼 우리가 CPSA2 Secure 수도 랜덤 퍼뮤테이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 블럭 암호를 조금 말을 바꾸면은 인크립션 쿼리를 앞으로는 포워드 쿼리라고도 부를 거고 디크립션 쿼리는 백워드 쿼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포워드 쿼리, 백워드 쿼리를 막 했는데 블럭 암호는 키드 펑션 퍼뮤테이션 패밀리라고 봐도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어떤 해당 키드 퍼뮤테이션 패밀리가 진짜 트루리 랜덤 퍼뮤테이션과 구별이 안 되면 CPSA2 PRP 수도 랜덤 펑션도 비슷하게 정의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역시 어댑티브하게 포워드 쿼리만 할 수 있고요. 이 경우는 그 다음에 키드 펑션 패밀리가 트루리 랜덤 펑션과 구별이 안 되면은 이제 CPA2 Secure 수도 랜덤 펑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를 증명하려고 하느냐면은 페이스탈 구조에서 각각의 라운드 함수가 수도 랜덤 펑션이면 그 수도 랜덤 펑션으로 만들어진 4라운드 페이스탈 블럭 암호 또는 퍼뮤테이션 패밀리도 수도 랜덤 퍼뮤테이션이다 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디스팅기셔를 갖다 놔도 구별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보통 디스팅기셔라는 게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내부적으로 프로베빌리스틱한 알고리즘도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랜덤 코인을 던져서 0 또는 1이 나왔을 때 뭐 행동을 달리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프로베빌리스틱한 알고리즘인데 우리가 만약에 공격자의 시간과 메모리를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디터미스틱하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만약에 애드버서리가 있는데 랜덤 코인 딱 하나 던진다고 해보죠. 그래서 0을 던져가지고 디스팅기싱을 하는 성공 확률이 P1이고 그 다음에 1을 던졌을 때 디스팅기싱 하는 성공 확률이 P2면은 만약에 P1보다 P2가 크다고 하죠. 이렇게 가정하고 그러면은 이 랜더마이스드 알고리즘의 디스팅기싱 어드밴티지는
중간 0하고 1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전체 디스팅기싱 어드밴티지는 2분의 1 P1 플러스 P2 평균값이 되는 거죠. 근데 얘보다는 P2가 크잖아요. P1이 P2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그 얘기는 즉슨 처음부터 랜덤 코인을 1로 고정을 해버리고 디터미스틱하게 만들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디터미스틱한 디스팅기션은 성공 확률이 P2 알고리즘 랜더마이즈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놈이 나오는데 굳이 랜더마이즈하게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랜더마이즈 알고리즘이 필요한 경우는 공격자의 시간과 메모리에 제한이 있을 경우에 쓰는 겁니다. 그때 확률적인 부분을 통해서 성공 확률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 계산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을 때 랜더마이즈 알고리즘을 쓰는 것이지 공격자한테 시간과 메모리가 무한하다면은 그냥 가장 최적의 랜덤 코인을 딱 고정을 시켜버려서 디터미스틱하게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스팅기션은 디터미스틱하다라고 인포메이션 시어리틱한 안전성 증명에서는 무조건 디스팅기션 디터미스틱하다고 가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디스팅기셔가 자기 오라클한테 계속 뭔가 물어보는데 똑같은 질의를 두 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질의를 안 한다고 가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질의를 두 번 하면 결국 똑같은 답을 두 번 얻을 텐데 그런 짓을 해봐야 디스팅기셔가 얻는 이점이 없는 거죠.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고 또 이 경우도 굳이 이제 그 부분을 어렵게 설명을 하면 만약에 리던던트 퀘어리도 하는 애드버서리가 있다면은 얘를 서브루틴으로 가지는 디스팅기셔 A를 만드는데 A가 물어보는 것은 O 플러스 마이너스 1인가 물어보겠죠. A가 뭔가 물어보고 싶어 하면 그대로 질의를 해줘요. 질의를 해주는데 A 프라임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A가 다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다 기억을 하고 있겠죠. A 프라임이 중간에 리던던트한 퀘어리를 물어보면 A는 얘한테 물어보지 않고 얘가 갖고 있었던 과거의 퀘어리 히스토리 찾아서 그 답을 다시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A는 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A는 A 프라임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A 프라임보다 각구나 큰 디스팅기션 어드밴티지를 가지면서도 A 자체는 리던던트 퀘어리 안 하죠. 똑같은 질문을 또 한 번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애드버서리를 똑같은 질문을 또 안 한다라고 가정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가정하는 이유는 이제 뒤에 안정성 증명할 때 이런 과정들이 좀 사용이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증명을 이제 실제로 해볼 텐데, 자, 요게 라운드 함수가 들어갔을 때 만들어지는 1라운드 페이스탈 블록 사이퍼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거죠. 이렇게 L하고 R이 있으면 F가 들어가서 X화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요 R은 그대로 여기 내려가는 거고요. L은 어디로 나오면 L은 FR과 X화 돼서 LX와 FR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라운드 함수 F에 의해서 정의되는 페이스탈 1라운드 페이스탈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럼 LR이 여기로 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요. 요것을 라운드 함수가 이제 F1, F2, 3 F 바뀌어가면서 쭉 합성된 게 앞에서 계속해서 그게 뒤에서 계속 연결되는 페이스탈 구조가 되는 거죠. R라운드 페이스탈 구조는 이놈을 계속해서 합성한 겁니다. 계속. 그럼 여기 이제 뒤에 계속 붙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증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라운드 함수가 키드 펑션 패밀리잖아요. 여기 라운드 키가 바뀌고 키가 바뀔 때마다 MBT에서 MBT로 가는 함수가 주어지는데 그게 CPA2 Secure PRF인 경우에 그리고 마스터 키가 인디펜던트 랜덤 라운드 키들을 제너레이트 했을 때 이게 이제 라운드 함수가 안전하고 스케줄링이 안전하다는 얘기죠. 이 K1, K2, K3, K4가 이제 박혀가지고 만들어지는 요 전체 4라운드 페이스탈 암호가 CPCA2 Secure PIP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얘기하는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거 다 이
secure PRP가 뭐냐, 이거 증명한 이유가 이제 일단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명제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넘어갑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키 스케줄링은 어떤 마스터 키가 랜덤하게 선택됐다고 하는 얘기는 처음부터 마스터 키 빼버리고 라운드 키 K1, K2, K3, K4가 그냥 인디펜던트 랜덤하게 초습됐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되겠죠. 네,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 과정을 뭉뚱그려가지고 K1, K2, K3, K4가 랜덤하게 주어져 있고 그것이 수도 랜덤 펑션에 그냥 박혔으면은 처음부터 이 라운드 함수들을 다 추리 랜덤 독립적인 추리 랜덤 펑션이라고 가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라운드 함수들이 4개의 라운드 함수들이 그냥 인디펜던트하게 랜덤하게 선택된 함수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추리 랜덤한 펑션들 독립적인 것들 4개가 박혔을 때 이 놈들이 CPCA2 Secure PRP라는 것만 보이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 부분도 사실은 뭐 따지고 들어가 보면 좀 미묘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슬라이드 하나로 정리를 하면 이걸 뭐 게임 하핑 테크닉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요 놈과 요 놈을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요 놈과 요 놈을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인 즉슨 달라지는 건 뭐예요? 요 놈하고 요 놈만 달라지는 거죠? 요 놈과 요 놈을 구별한다는 얘기입니다. F에 랜덤한 K1이 박힌 놈과 진짜 랜덤한 F1이 박혀있는 놈을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다면 그러면 F가 처음부터 PRF라는 가정에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별할 수 있는 디스팅기 어드밴티지가 굉장히 작겠죠. F가 PRF면. 두 개를 보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요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요거 F1 똑같고 뒤에 다 똑같습니다. 요 두 개 컨스트럭션을 만약에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는 FK2하고 F2를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F가 PRF라는 가정에 또 역시 모순이 되는 거고. 그래서 F가 PRF라면 요 두 개를 구별하는 게 힘들고요. 요 두 개를 구별하는 게 힘들고 요 두 개를 구별하는 게 힘들고 요 두 개를 구별하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랜덤한 펑션들이 박혀있는 것과 요 놈 추리 랜덤 퍼뮤테이션을 구별할 수가 없다면 이 각각의 단계가 다 구별 불가능하니까 요 놈과 요 놈이 구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요 부분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뭐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라운드 함수가 랜덤 펑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만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지금부터 제가 증명할 전제는 명확하게 이 라운드 함수들이 트루리 랜덤 펑션, 인디펜던트 랜덤하게 뽑힌 놈일 때 그 놈이 진짜 랜덤 퍼뮤테이션과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고 싶다.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정확하게 정리의 형태로 표현을 하면은 라운드 함수가 지금 그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디스팅기셔 Q번 퀘어리를 하는 어떤 디스팅기셔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쓰면 여기 A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디스팅기셔의 디스팅기셔 어드밴티지가 Q 제곱 2의 n승. 그러니까 Q가 여기 있죠. 예. Q가 2의 2분의 n승보다 같거나 충분히 작으면은 그럼 이 디스팅기 어드밴티지가 작다는 거니까 2분의 n비트까지 앉아서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2의 2분의 n비트까지. 그래서 2의 2분의 n승보다 작은 퀘어리만 허용된다면 그러면 이제 A라는 놈은 페이스타일 이놈이 내가 얘기하고 있는 놈이 페이스타일 사이퍼인지 진짜 트루 랜덤 퍼뮤테이션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조합론적인 방법으로 한번 증명을 해볼 겁니다. 카운팅을 사용하는 증명이고요. 그런 증명을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디스팅기셔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디스팅기셔는 공격자 A죠. 디스팅기셔가 하는 짓은 i가 0인지 1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인크립션 쿼리 또는 디크립션 쿼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응답을 얻죠. 그 응답이 이제 각각이 다 그 EN 비트잖아요. 전체 페이스타일 사이퍼는 EN 비트에서 EN 비트로 가니까 일단 그 형식은 EN 비트에서 EN 비트로 가는 오라클이죠. 그래서 EN 비트짜리 Q개의 페어들을 얻습니다. 이게 응답들입니다. 이게 여기 응답들만 있기 때문에 얘가 포워드 쿼리에 대한 백워드
포워드 쿼리에 대한 응답인지 백워드 쿼리에 대한 응답인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A가 이 트랜스크립트만 알고 있고 A라는 알고리즘만 우리한테 주어져 있으면은 얘가 포워드 쿼리에서 의해서 나온 놈인지 백워드 쿼리에서 나온 놈인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공격자가 디터미니스틱하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퀘어리가 디터미니스틱하고 포워드 퀘어리인지 백워드 퀘어리인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알고리즘을 분석했을 때 첫 번째 퀘어리가 포워드 퀘어리면은 Z1은 포워드 퀘어리에 대한 대답이겠죠. 그리고 그 알고리즘의 디스크립션을 잘 분석해 보면은 포워드 퀘어리를 뭘 물어봤을 때 Z1을 받았으면 어댑티브하니까 그 다음에 나는 그 공격자는 백워드 쿼리를 보낼 것인지 포워드 쿼리를 보낼 것인지가 다 디터미니스트가 결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쿼리를 할 것인가 결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응답은 Z2로 나와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애드버서리의 작동 방식은 추리처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추리.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 애드버서리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어떤 질의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응답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응답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 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 개가 있겠죠. 이 추리 형태로 공격자 A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모든 A의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이 그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트리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Mbit짜리들의 Q개의 페어를 우리가 트랜스크립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얘는 이렇게 오라클하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애드버서리가 그 오라클에서부터 얻어낸 정보만 딱 일렬로 쭉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공격자는 맨 나중에 가서 내가 0이냐 1이냐를 판단할 때 디터미니스틱하다 그랬죠. 그 디터미니스틱하다 그랬는데 0이냐 1이냐를 줄 것이냐의 근거는 이 T밖에 없습니다. 오라클 해가지고 얻은 정보만이 내가 오라클이 달라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정보지 나머지 다 디터미니스틱 하거든요. 그러니까 A가 0이냐 1이 낼 것이냐는 그냥 이 트랜스크립트에 대한 함수라고 가정하면 되는 겁니다. 디터미니스틱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AT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트랜스크립트가 주어지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어떤 그 오라클에 대한 EMBit에서 EMBit로 가는 이밸류에이션 하나씩 Q개 있으니까 Q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LI, RI에서 SI, TI로 가는 거 Q개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ZI는 LI, RI거나 SI, TI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만약에 A가 디터미니스틱하게 첫 번째 퀘어리를 포워드 쿼리로 물어봤으면은 ZI는 결국은 S1, T1이 되는 거겠죠. 예. 예를 들면 그래서 트랜스크립트는 Q개의 EN-비트 스트링들의 집합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공격자가 맨 나중에 내가 1이냐 0이냐 1이냐를 출력하는 건 어디까지나 트랜스크립트 함수로 보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트랜스크립트는 사실상 정확하게 Q개의 이밸류에이션들을 그대로 복원해 준다는 거. 동치입니다. Q개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것과 이 Z 트랜스크립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진짜로 해보는 과정인데요. 자, 이제 구별할 수 있는 확률을 진짜로 계산을 다 하는 건데 i가 1인 경우에 조건부 확률입니다. i가 1이라는 얘기는 공격 디스팅기셔가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놈이 진짜 랜덤 퍼뮤테이션인 놈이라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공격자가 1을 낼 확률, 그러니까 맞출 확률인 거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자, A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A라는 것은 디터미니스틱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오라클이라고 하는 이 블랙박스 안에 진짜 랜덤한 G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G가 뽑혀서 들어가면 G가 하나 결정이 되면 결정이 돼버린 픽스된 G하고 디터미니스틱한 A가 서로 간에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트랜스크립트가 나올 것인지는
디터미스트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G가 집어넣어지면 트랜스크립트는 디터미스트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가 나중에 2를 내놓을 확률을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느냐면 G를 집어넣었을 때 이거 지금 디터미스트니까 얘가 1이냐 0이냐 나올 거는 G가 결정되면은 요거는 결정적으로 함수, G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가 G가 들어가면은 얘랑 막 얘기해가지고 1이 나올 것이다, 0이 나올 것이다 하는 G에 따라 딱 유일하게 결정이 되는데 1을 내놓는 그런 G들의 개수를 세해가지고 뭐로 나누면 되느냐면 전체 전체 퍼뮤테이션들의 개수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뽑는 거는 전체 퍼뮤테이션 중에서 하나 뽑을 것이고 그게 여기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얘기를 해서 A가 1을 튀어나오게 하는 그 G들을 세면은 그 B가 바로 확률이 되는 겁니다. 맞추는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 EN 비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가는 퍼뮤테이션의 개수는 이게 2의 n승이니까 2의 n승 팩토리얼이겠죠? 2의 n승이겠죠, 지금. 2의 n승 팩토리얼이 되겠죠? 이거 계산하는 거는 뭐 쉬운 거고요. 윗부분은 다시 어떻게 얘기를 바꿀 수 있느냐면은 여기에 G가 들어가면 A하고 G가 결정이 돼버리니까 트랜스크립트 하나가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A가 1을 내놓을 것인가 0을 내놓을 것인가는 이 트랜스크립트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더하느냐면은 트랜스크립트가 A에 들어가서 1이 되는 그런 트랜스크립트에 대해서 이 트랜스크립트를 주는 G들을 다 세면 되는 거죠. 그거를 모든 트랜스크립트에다 더해주면은 이게 또 확률이 되는 겁니다. 같은 식을 다르게 표현을 한 겁니다. 트랜스크립트를 기준으로 해서 바라본 겁니다. 근데 트랜스크립트 하나당 앞에서 Q개의 이밸류에이션이 대응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그마에서 트랜스크립트 하나 고정을 시켜버리면은 트랜스크립트 하나를 고정을 하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되느냐면은 EN 비트 스트링 집합에서 EN 비트 스트링 집합으로 가는 함수 중에 Q개의 이밸류에이션이 딱 고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Q개의 이밸류에이션만 고정을 해버리면은 여기에 어떤 값으로 서로가 대응이 되든지 간에 그렇게 만들어진 G는 무조건 이 트랜스크립트에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된 트랜스크립트에 대해서 그 트랜스크립트를 주는 G를 세고 싶다 그러면은 이 트랜스크립트로 인해서 복원되는 Q개의 이밸류에이션들을 딱 결정을 시켜놓고 요 놈만 고정을 시켜놓고 요 나머지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요 놈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경우만 세면 되니까 2의 n승에서 Q개를 뺀 놈의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2의 2n승에서 Q개를 뺀 놈의 팩토리얼이고 그 다음에 M은 뭐냐? A 트랜스크립트가 1이 되게끔 한 트랜스크립트의 개수입니다. 어떤 트랜스크립트 T를 고정시키든지 간에 여기가 나 무조건 2n승 팩토리얼 분의 2의 2n승 마이너스 Q 팩토리얼이니까 이거 시그마는 그냥 곱하면 됩니다. M은 AT가 1이 되는 트랜스크립트의 개수. 이거는 뭐 세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거는 나중에 다시 사라집니다. 지금 잠깐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P1, P2 에서 빼고 더하고 이제 어드밴티지라는 건 차이니까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M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편의상 M이라고 놓고 곱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게 놓고 얘네들을 계산을 하면은 2의 2n승 마이너스 Q 팩토리얼인데 2의 n승이니까 분모에만 뭐가 남겠죠? 다 약분되고 2의 2n승부터 2의 2n승 마이너스 Q 플러스 1까지만 남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은 여기를 2의 2n승으로 나누면은 1이 되겠죠? 여기 2의 2n승으로 나누면 1 마이너스 2의 2n승분의 1이겠죠? 다 각 괄호를 다 2의 2n승으로 나누면은 여기가 나오죠? 나눈 부분을 다시 곱해주면은 2의 2n승의 Q승.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됩니다. 이 식이 나중에 또 쓰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P2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라지 M은 모르지만 나중에 없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i가 0일 때.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페이스탈 함수를 이제 만나는 거죠. i가 0이니까 4라운드 페이스탈 구조를 딱 만나는데 그렇게 조건부에서 a가 델타 1을 맞출 확률. 이 경우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1에서 P1을 빼면은 이제 그게 이제 i가 0일 때 델타가 0이 될 확률인 거니까 뭐 i가 델타가 1일 확률 먼저 구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면 얘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면 결국은 F1하고 이렇게 돼서 F2 요 놈을 만나는 거고요. 여기에 요 놈들이 이제 랜덤하게 박히는 거고 하나가 결정이 되면은 전체 오라클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터미니스틱한 게 얘랑 서로 쿼리지를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얘가 딱 고정이 되는 순간 얘네들이 서로 여기에서 어떤 트랜스크립트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은 유일하게 함수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F1, F2. 근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개를 고를 수 있느냐? n비트에서 n비트로 가는 모든 함수의 개수는 n비트에서 n비트로 가는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한 놈이 2의 n승으로 갈 수 있잖아요, 화살표가. 그러니까 2의 n승계. 또 얘도 2의 n승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요게 2의 n승계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2의 n, 2의 n승. 요게 바로 모든 n비트에서 n비트로 가는 함수의 개수. 그거를 F0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F0의 4승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4개를 다 독립적으로 뽑는 거니까. 4개를 다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F0의 4승. 여기서 F0는 2의 n의 2의 n승. 그 중에 우리는 분자에다 뭘 올려야 되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박았죠? 박았을 때 A가 얘랑 얘기하면은 트랜스크립트가 유일하게 나올 것이고 얘가 0 또는 1을 줄 거 아니에요. 1을 주는 놈은 그런 F1, F2, F4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놈만 결정되면은 여기가 0이냐 1이냐가 유일하게 결정되니까 1을 주게 하는 얘네들을 세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자에다가 그 F1, F2, F3, F4의 페어의 개수를 올려놓으면 이게 바로 P1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이걸 어떻게 세느냐면은 트랜스크립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른 놈들이 들어와도 트랜스크립트는 같을 수 있어요. 같을 수 있죠. 그러니까는 트랜스크립트에 A가 0이냐 1이냐 내놓는 거를 트랜스크립트의 함수로 생각을 한 다음에 이 트랜스크립트가 1이 되게끔 하는 그런 트랜스크립트들에 대해서 F1, F2, F3, F4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서 그 트랜스크립트가 나오는 거 개수를 세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되는 트랜스크립트 다 세면은 결국 같이 세는 겁니다. 같은 걸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한꺼번에 다 세는 거고 얘는 한꺼번에 다 세는 거고 얘는 트랜스크립트별로 나눠서 세는 겁니다. 트랜스크립트 다를 수 있잖아요. 트랜스크립트가 다른데 다 얘도 A에 집어넣어줘가지고 1이 나오게끔 할 수 있는 트랜스크립트들이죠. 각각의 트랜스크립트들에 대해서 이 트랜스크립트를 주는 F1, F2, F3, F4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 따로따로 세가지고 그놈들을 다 더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얘가 각각의 트랜스크립트에 대해서 이 개수가 얼마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것만 보이면은 이제 안전성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P1하고 P2를 계산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 과정은 뭐냐면 그 다음 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A의 디스팅기싱 어드밴티지는 A가 1을 주는 확률에서 2분의 1 뺀 차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P2는 뭐예요?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가 1일 때 데이터가 1이니까 맞추는 확률이란 말이죠. I가 1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P2. 그 다음에 I가 0일 확률이, I가 0이 선택될 확률이 2분의 1. 그때 I가 0일 때 데이터가 1일 확률이 P1이니까 I가 0일 때 데이터가 0일 확률은 1-P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1-P1 플러스 2분의 1 P2. 요 놈이 맞추 확률. 맞추 확률에서 2분의 1을 빼면은 여기 2분의 1 지워지면서 결국은 2분의 1 P2-P1. 요 놈이 작다는 걸 보이면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P1 정의됐고 여기 P2는 계산이 끝났고요. P1만 계산을 하는데 이 P1을 잘 바운딩을 해서 2분의 P2-P1이 작다는 것만 보이고 싶은 거고 이 와중에 우리는 P2보다 P1이 크다는 것은 가정할 수 있습니다. P2보다 P1이 크다라는 것은 왜 가정할 수 있느냐? 그 여기를 간단히 써놨는데 뭐 쉬운 설명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P2보다 P1이 더 크게 되는 그런 애드버서리가 있으면은 또 역시 우리는 더 A'을 설계를 하는 거죠. 거기에 A라는 놈을 서브루틴으로 사용을 해서 A가 2를 주면 0을 주고 0을 주면 2를 주는 서로 반대로 얘기해주는 그런 디스팅기시 A' 만들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P1하고 P2의 역할이 이제 1-P1, 1-P2가 돼서 크기 대소가 바뀝니다. 바뀌면서도 A'의 디스팅기싱 어드밴티지가 원래 서브루틴의 디스팅기싱 어드밴티지랑 똑같아지게끔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그냥 P2보다 P1이 작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여기 절대값 띄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P2-P1을 이제 어퍼 바운드 만드는 건데 결국은 지금 P1은 P2는 해결됐고 P1에서 요 놈이 문제잖아요. 요 놈. T, yield T. 그러니까 요 T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T에 의해서 복원될 수 있는 Q계의 특정한 이밸류에이션과 컨시스턴트한 F1, F2, F3, F4의 개수를 세는 게 문제예요. 요 놈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정리를 증명할 수가 있느냐면 Q계 이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주어져요. Distinct Input Output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그 얘기인 즉슨 이 페이스탈 사이퍼에 의해서 EM 비트 집합에서 이제 EM 비트 집합으로 가는 함수가 정의가 되는데 여기에서 트랜스크립트 T가 하나 결정되면 그게 바로 정확하게 Q계의 이밸류에이션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Q계의 이밸류에이션과 컨시스턴트한 F1, F2, F3. 그러니까 여기 F1, F2, F3, F4를 집어 넣었을 때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가는 그러한 이 개수를 세고 싶은데 걔가 적어도 이 개수만큼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Q계의 이밸류에이션, 다시 얘기해서 트랜스크립트와 컨시스턴트한 요 F1, F2, F3, F4가 적어도 이 정도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하는 거고, 요게 이제 가장 이제 핵심되는 증명의 그 중요한 부분이고, 요것이 증명됐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느냐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요것이 증명이 됐다면 P1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면, P1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P1은 F0 4승분의 요 개수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만족하는 트랜스크립트가 M개, 라지 M개 있다고 가정했으면 F04의 라지 M 곱하기 적어도 그 각각의 트랜스크립트와 컨시스턴트한 놈의 개수가 몇 개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됐으니까 얘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1은 여기 트랜스크립트의 개수 M, 그러니까 A2를 주는 트랜스크립트의 개수 M에 분모에는 F0의 4승, 그 다음에 뭐보다 작거나 크냐면 여기에 있는 요 놈을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요 값을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결과를 얻느냐면 F0 사승이 싹싹 지워지죠. 싹싹 지워지는데 여기서 라지 m이 없어지는 게 어떻게 없어지느냐면 P2가 맨 끝에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2의 ENQ 승분의 M이 그러니까 2의 ENQ 승분의 M이 바로 뭐냐면 P2 1-2의 EN 승분의 1에서 1-2의 EN승 Q-1까지 이렇게 되는 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놈을 올린 겁니다. 얘를 이렇게 올리면. 그 놈을 어디다가 이제 집어넣을 수 있냐면, 여기, 이건 싹싹 지워졌고, 여기에 빨간색 이 부분은 뒤에 남아있고, 2의 ENQ 승분의 M을 요 놈 대신에 P2하고 요 놈으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파란색 부분으로요. 예. 네. 그럼 이제 거의 다 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1-AI들을 원에서 Q까지 쭉 곱한 것보다는 이거 뺀 게 더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곱하지 말고 얘도 제곱한 걸 2번 곱했다고 치고 1-얘네 다 더했다고 생각하죠. 다 더한 걸 빼는 거죠. 요거는. 그러면은 2의 2n승분의 1은 그대로 있고 1에서 Q-1까지 더한 거는 2분의 QQ-1이고 여기서는 2가 앞으로 나오면서 지워지겠죠? 2의 n 플러스 1의 1하고 그럼 2의 n승의 Q 마이너스 요거 두 개 곱해봐야 2의 n 마이너스 1승의 Q 제곱이고 P2가 여기에 곱해져도요 P2는 1보다 작거나 작기 때문에 확률이니까 1보다 작은 걸 곱해서 뺀 거보다는 그냥 통째로 그냥 얘를 뺀 게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부등은 성립합니다. 여기 P2가 여기 없어도 그죠? 그럼 결국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P2에서 P1을 빼고 마이너스가 1로 올라가면 P2 마이너스 P1은 2의 2n승 마이너스 1분의 Q제곱보다 작고 2분의 1 다시 곱해지니까 얘. 그래서 어드밴티지가 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증명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남은 건 뭐냐면 이 렘마만 증명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렘마는. L개의, Q개의 이밸류에이션들이 있을 때 요 이밸류에이션과 컨시스턴트한 F1, F2, F3, F4가 정확하게 몇 개 있느냐 계산할 필요 없고 L리스트 이 정도 있다는 것만 보면 되니까 좀 작은 거겠죠. 그거보다는 정확한 값보다는. 그러면 그것만 보이면 얘기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보이느냐면 그냥 차례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F1에 몇 개의 함수가 들어갈 수 있고 각각에 대해서 F2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고 각각에 대해서 F3에 몇 개가 될 수 있고 그걸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될 수 있는 것만 넉넉하게 좀 작게 잡아주면 되고 L리스트 몇 개 이상이라는 것이지 정확한 값을 구하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 F1, F2 세볼 텐데 어떤 식으로 세느냐면 먼저 F1은 어떤 값, 여기 F1 요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어떤 성질들을 만족하게 세고 싶으냐면 요 값들이 다 다르게 만들고 싶습니다. 요 다 다르게. 그 이유는 나중에 F2를 카운팅할 때 고를 때를 대비해서 다 이렇게 조건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서로 다른 인덱스에 대해서 요 놈이 같은 값이 되게 되는데 그 같은 인덱스에 여기 다른 값이 나오면은 같은 화살표가 두 군데로 가는 F2는 잡을 수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F2를 선택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입력값들 다 다르게 만들면은 그때 F2 셀 때 쉽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요 값이 다 다르게끔 만들고 그런 F1을 잡고 싶어요. 근데 이제 Ri들은 다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페어로 봤을 때 Li, Ri가 다 다른 것이지 Ri만 놓고 봤을 때는 같은 놈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같은 놈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Li가 다르겠죠, 서로. 그래서 먼저 일단 F1 같은 경우에 어떤 F1을 선택하고 싶냐면은 요 값들이 다 다른 F1을 선택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L리스트 몇 개 있다라는 걸 보이고 싶으면은 어떤 식으로 보이면 되느냐면 먼저 I하고 J를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고정을 시켜 놓고 I하고 J를 딱 고정을 시켜 놨을 때 만약에 그때 I하고 IJ가 같다면
요 값이 서로 같은 거잖아요. 자, RI하고 RJ가 같다면은 LI하고 LJ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요 페어로 봤을 때 서로 다 디스팅크트하게, 왜냐면 리던던트 큐어리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리던던트 큐어리 가정 안 했기 때문에 매번 다른 큐어리를 했기 때문에 점들이 다 다른 점들이고요. EN 비트의 포인트로 봤을 때. 만약에 RI하고 RJ가 같다면은 LI하고 LJ는 달라야 돼요. 그러면 RI하고 RJ가 같다면 요 함수 값도 같아야 되는데 LI하고 LJ가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X1 놈도 다르겠죠. 그러니까는 RI하고 RJ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F1 고르는 제약 조건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RI하고 RJ가 다른 경우에는 나쁜 함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만족하는 함수. 그 함수를 빼야 되거든요, 이제. 어떤 경우냐? RI하고 RJ가 서로 다른데 이 등식이 만족하는 함수 F1의 개수가 몇 개 있느냐? 그거를 세볼게요. 세보는 건 간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있을 때 RI가 있고요. 그 다음에 RJ가 있는데 서로 다르다고 그랬고요. 저 등식을 만족한다고 그랬는데 RI는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고요. RI가 어디로 가는지가 결정이 돼버리면은 RJ가 어디로 가는지는 이 식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RI가 어디로 가는지 결정되면은 F1 RJ는 R1 RJ 요놈의 X와 요놈 한 거랑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 식을 만족하는 함수들은 여기에서만 자유도를 갖는 거고 얘는 요놈이 가는 거에 따라서 어디로 갈지가 자연히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그 개수는 요 점들이 가야 되는 게 2n승이니까 그게 2의 2n승 마이너스 1개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이거 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2의 2n승 마이너스 2의 2n승이 2의 2n승 마이너스 1 이렇게만,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한 건 얘는 이제 어디로 가는지 자유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까지 하는 게 F0고요. 나누기 2의 n승이죠. 죄송합니다. 2의 n승. 2의 n승. 여기까지가 F0고 2의 마이너스 1에 n이면은 마이너스 n이니까 2의 n승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F0 마이너스 2의 n승. 요게 이제 이 등식을 만족하는 나쁜 함수들. 그러니까는 IJ를 고르는 경우가 Q-choose 2개 있으니까 Q-choose 2개가 2분의 Q-1개잖아요. 그러니까 많아야 2의 Q-1 곱하기 F0 나누기 2의 n승계의 함수가 어떤 IJ에 대해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것이 될 것이고, 많아야 얘네들을 F0에서 다 빼버리면은 얘네들은 적어도 요 놈의 함수들은 요 놈들이 다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센 겁니다. 최대한 우리는 다 다르게 모든 IJ에 대해서 이게 다 다르다는 거를 다른 함수들을 세고 싶고요. 최소한 몇 개 이상 있다는 걸 보이고 싶고,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IJ 하나를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 고정된 놈에 대해서 많아야 이 정도 개수의 정확하게 이 정도 개수의 함수가 F1 함수가 이 등식을 만족한다는 걸 보였고, 뭐 빼야 되잖아요. 그 IJ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 경우의 수가 Q-choose 2개 있으니까 그거 곱한 다음에 그거를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빼면은 남는 놈들은 어떤 IJ에 대해서도 이 값들이 다 같지 않겠죠. 페어 IJ 다 다르겠죠. 그래서 요 놈을 일단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요 개수의 함수에 대해서는 요 놈들이 다 서로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F1을 하나 고정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F2를 집어넣어 세 볼 텐데, F2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
F2로 해가지고 요 뒤에 나온 요 놈들도 다 달라야 되는 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F3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 시점에서 더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은 맨 나중에 F4를 선택할 때의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잘 여기서 F2를 잘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지금 SI, TI도 페어로 봤을 때는 다 서로 다르겠지만 SI만 봤을 때는 같은 놈들이 많이 이렇게 뭉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SI가 같은 놈들 사이 인덱스가 있는데 예를 들면 SI하고 SJ가 같은데 이 두 개의 XOR된 합이 다르다면 그러면 이 F4를 고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같은 값이 화살표가 두 개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SI하고 SJ가 만약에 같다면은 두 인덱스 IJ에 대해서 그러면 이 두 개를 XOR한 값도 반드시 같아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F4를 선택할 때 컨시스턴트하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그 값을 UI라고 표현을 하면 UI하고 UJ 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 UI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F2잖아요. F2를 잘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F2를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SI하고 SJ가 같은 인덱스 IJ에 대해서 이 값이 서로 같게끔 F2를 잘 설정을 해버리자. 지금 F1은 결정된 거고요. 지금 고정된 거고요. F2를 한번 잘 골라보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제일 복잡한 이제 F3, F4 고르는 건 그다음부터 이제 쉬워지거든요. 이 부분은 고르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이제 잘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SI들만 놓고 쭉 SI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Q계의 SI들이 있겠죠? 거의 같은 놈들을 이렇게 모으자는 거죠. 같은 놈들끼리. 그래서 S1에서 그냥 편의상 같은 놈들끼리 딱딱딱딱 인덱싱을 다시 해가지고 S1에서 SI1까지 다 갖다고 놓고 S1 스타. SI1 플러스 1에서부터 SI2까지 다 갖다고 놓고 S2 스타.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SL 스타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놈을 한번 세볼게요. 어떻게 셀 수 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L1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L2 이렇게 쭉 가서 뭐 맨 마지막 이제 이 그룹의 맨 마지막이면은 인덱스면 LI1, XOR F1, RI1. 물론 지금 당연히 서로 다른 겁니다. F1을 선택할 때 얘네들 다 다르게끔 선택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렇게 점들이 쭉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RI1 플러스 1 뭐 이렇게 점들이 또 쭉 있겠죠. 어디까지 있냐면 뭐 또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I2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F2를 어떻게 고를 수 있느냐면은 첫 번째 얘는 아무데나 보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가 일단 어디론가 갔다는 게 결정이 돼버리면은 이 식에 의해서 얘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자연스럽게 결정이 돼버립니다. 왜냐면 이 인덱스 요 1과 2에 대해서 S1과 S2가 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U1과 U2가 같아야 되잖아요. U1과 U2가 같다는 얘기인 즉슨 T1 플러스 R1 플러스 F2의 L1 플러스 F1 R1 요 놈하고 이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가 어디로 가는지 결정이 돼버렸으면 얘가 어디로 갈 것인가는 이렇게 이양해버리면 결정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자유도가 있는데
얘네들은 자유도가 없습니다. 다 결정, 어디론가 다, 얘가 결정되면 다 결정. 이 경우 두 번째 그룹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든 어디든 아무튼 한 놈이 어디로 가는지만 딱 결정이 돼버리면 나머지 자유도가 없이 어디로 가는지가 결정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유도를 잃어버리는 점이 몇 개 있느냐면은 I1-1개, 첫 번 하나만 빼고, 그러니까 I1-1개, I2-1개, 이렇게 해서 결국은 IL-1개가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바로 몇 개냐면은 I1, I2, IL 다 더한 게 Q니까 Q 빼기 2를 지금 몇 번 뺐냐면 L번 뺀 거니까 Q 빼기 L입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Q 빼기 L개의 점에서 자유도를 잃어버리면은 기본적으로 F2의 개수는 F0 전체에서 2의 Q-L n승을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요. 확 적어지는 거거든요. 아까 자유도가 한 점이 교정돼 버리면은 F0에서 2의 n승 나눠준다고 그랬죠. 이거 한 점이 자유도 잃어버렸을 때는 2의 n승 나눠주면 되고 Q-L개의 점이 자유도 잃어버렸으면 여기에 Q-L승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F0 나누기 2의 Q-L n승 한 개의 함수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겁니다. 일단 그놈들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그놈들 중에서 골라야만 나중에 F4를 선택할 때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플러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요 개수의 함수들 중에서 얘네들이 다 다른 놈을 또 추가로 선택을 해야 돼요. 얘네들이 다 다른 거. 다 다른 걸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 고르는 거는 비슷하게 할 수 있거든요. 자, 이 경우에는 모든 IJ에 대해서 이 값이 달라야 돼요. 이 값이 다 다르게 만들어야 F3 선택할 때 일이 편하다는 거죠. 처음부터 F2를 그런 놈을 만족하는 걸 고르고 싶은데 만약에 SI하고 SJ가 같다면은 말이죠. 그러면은 일단 요 식을 만족하는 함수들을 전체 집합으로 놓고 여기서 이제 구할 거니까 그럼 요걸 만족한다는 거죠. 만약에 SI하고 SJ가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TI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요것하고 그 다음에 TJ 요것이 같아야 되겠죠. 근데 SI하고 SJ가 같다면은 TI하고 TJ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페어로 봤을 때 서로 달라야 되기 때문에. TI하고 TJ가 서로 다르다면은 얘네들이 서로 같을 수가 없겠죠. 얘네들이 서로 같다면은 TI, TJ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XY 했을 때 얘네들이 달라야 되는데 지금 같다 그랬잖아요. 같다 그랬는데 얘네들이 다르면 얘네들도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네 둘이 바로 정확하게 요 놈입니다. 요 놈. SI하고 SJ가 같은 그러한 인덱스 IJ에 대해서는 TI하고 TJ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F2를 선택해도 이것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될 건 없습니다. SI하고 SJ가 서로 다른 그런 인덱스에 대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함수들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은 I하고 J가 다른 경우에는 자, 요 등식을 만족하는 함수가 몇 개가 되느냐? 요 식을 만족하는 함수에 추가로 요 등식 하나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얘가 이 값이 F2에서 어디로 가는지 결정되면 요 값이 어디로 가는지 결정되죠? 자유도 하나 더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F0에서 2의 Q-L n승을 뺀 게 아니고 나눈 게 아니고 Q-L 플러스 n 하나 더 늘어난 거니까 지금 여기 Q-L 플러스 n 정확하게 여기 뭐냐면은 자유도를 잃어버린 점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 식에 의해서 Q-L개의 자유도를 잃어버린 놈들이 생겼고 이 식에 의해서 추가로 한 개가 더 자유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함수에서 요 함수를 빼면은 단 이제 IJ는 전체 다 움직여야겠죠. 지금 특정한 IJ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IJ에 대해서 나쁜 함수들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 정도 있으니까 그걸 다 빼면은 나머지는 좋은 함수들이겠죠. 이게 원래 맨 앞에서 구한 첫 번째 조건만 만족시키는 함수 중에서 Q-추수 2한 겁니다. 거기에서 각각에 대해서 이 함수 중에서 또 나쁜 함수들을 뺀 거죠.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2의 Q-L의 n승 F0를 인수로 빼면 1 마이너스 자 여기에 2의 Q-L에 2의 n승하고 2가
빠져나와서 2의 n 플러스 1이 되고 q-1이 나오겠죠. 이 놈이 바로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 적어도 이 개수의 함수들은 여기서 SI가 서로 SI, SI 같은 경우에는 함수 값들 같도록 맞춰주면서 여기 또 추가적으로 다 다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함수들인 거죠. 그런 좋은 함수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중에 하나를 이제 먼저 다시 또 픽스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 번째로 F3 고르는데 이 경우는 이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고르는 게 쉽거든요. F3는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 이게 다 다르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다 다른 놈이고 그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제 이 S3하고 여기서 나온 놈 X1 요 놈이 이제 이밸류에이션이 결정된 거잖아요. 그것들에 만족하게끔 해주면 되는 거예요. Q계 이밸류에이션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Q계 이밸류에이션이 정해져 있으면은 Q계의 포인트들이 자유도를 잃는 거죠. 그러니까 F0에서 2의 QN승을 나눠주면은 그게 정확하게 F3로 선택할 수 있는 정확한 함수의 개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선택된 F3 하나를 고정을 시켜버리고 나면 이제 F4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F4 같은 경우에는 여기 SI가 다 다른 Q계가 아니고요. 같은 것들이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같은 놈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면은 같은 놈들끼리 다 하나로 뭉치면 결국은 S1에서 S1 스타에서 S2 스타, SL 스타까지 L계의 서로 다른 값들만 있는 겁니다. L계의 서로 다른 값들에 대해서 이 값들이 이렇게 가는 놈들. 자유도가 L계가 잃어버린 거죠. F0에서 2의 LN승 나눠주면은 그게 바로 F4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함수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요거만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F1에서 최소 몇 개를 선택할 수 있고 F2에서 최소 몇 개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쭉 나왔죠. 그거 다 곱하면 되는 겁니다. 다 곱하면 지금 여기 나온 게 지금 맨 앞에서 F1을 선택할 때 요 놈, 요게 맨 첫 항에 들어가면 되고요.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놈은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가는 게 요거, 네 번째 들어가는 게 요거를 다 곱한 게 이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다 정리를 하면은 F0는 여기서 빠지죠. F0의 4승. 여기다 다 F0가 하나씩 나오죠. F0, F0, F0.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F0 빠지면 1-2분의 Q, Q-1 나누기 2의 N 플러스 1승. 여기 똑같네요, 여기랑. 여기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Q-LN승, 2의 QN승, 2의 LN승. 합치니까 LN이 지워져 버립니다. 사실 L은 우리가 임의로 집어넣은 변수였잖아요. 뭉텅이로, 어떻게 뭉텅이로 나오는지는 다 다를 수 있는데. 근데 L이 없어져 버렸고, 결국 이렇게 깔끔하게 N과 L, Q에 대한 식으로만 표현이 된다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이 렘마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이어져서 이 렘마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증명이 다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안전성 증명 이런 식으로 단순한 카운팅으로 안전성 증명을 할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이런 인포메이션 스테레오틱한 경우에는 전혀 뭐 계산 시간이나 이런 걸 고려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수학적인 계산으로 다 풀어낼 수학적인 문제로 다 이렇게 귀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의미는 뭐냐? 역시 여전히 데스 뭐 예를 들면 데스 암호가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라운드 함수가 안전하면은 전체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 어떤 우리가 블럭 암호를 설계를 했을 때 그 블럭 암호가 페이스타일 구조로 만약에 페이스타일 구조로 만약에 어떤 블럭 암호를 설계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설계된 블럭 암호에 뭔가 안전성 약점이 있다면 그 문제는 라운드 함수나 키 스케줄링에 대한 문제에서 연유한 것이지 페이스타일 구조의 문제에서 연유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타일 구조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런 걸 의미해 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블럭 암호가 안전하지 않다면 그것은 어딘가 키 스케줄이나 그런 데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뭔가 안전성, 뭔가 이제 블럭 암호를 설계를 할 때 페이스타일 구조를 선택을 하고 안전한 라운드 함수의 설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만 집중해버리고 나서 충분히 안전한 것만 설계했으면 페이스타일에다 집어넣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페이스타일 구조에다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이제 시간
대상 생략을 할 텐데요. 4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4라운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4라운드는 수도 랜덤 퍼뮤테이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라운드 수를 줄이면은 그래도 여전히 안전하냐? 그런데 3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수도 랜덤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가장 몇 번 퀘어리 안 하고도 이놈이 3라운드 페이스탈 사이퍼인지 아니면 랜덤 퍼뮤테이션인지 구별할 수 있는 디스팅규셔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디스팅규셔를 우리가 제너릭 어택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그런 예를 하나 들어놓은 겁니다. 어떤 식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 공격하는 방법을 쭉 설명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지금 보면은 PRP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정방향 퀘어리를 파이 퀘어리를 하고 역방향 퀘어리, 정방향 퀘어리 2번 하고 역방향 퀘어리 1번 하는 거거든요. 역방향 퀘어리를 해야만 이놈이 랜덤 퍼뮤테이션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 설명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도 알고. 한번 여러분들이 예제로 3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역방향 지리를 허용하면 앞에서 나왔던 공격에 의해서 구별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역방향 지리 허용 안 하면은 구별이 안 됩니다. 역방향 지리 허용 안 했을 때 구별을 못 하면은 그건 수도 랜덤 펑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CPA2 Secure Function. 3라운드인 경우에 CPA2 Secure Function이라는 것을, 수도 랜덤 펑션이라는 것을 앞에서 같은 조합론적인 방법으로 한번 연습 문제로 한번 해보시면 아마 4라운드보다 훨씬 쉬울 테니까 재미있는 연습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 맨 앞에 간단하게 생긴 DM 스킴은 2002년 크립토에 나왔던 내용이고 여기에 이제 그 64개의 모든 간단하게 만들어진 싱글 블록 랭스 컨스트럭션에 대한 안전성 분석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텐덤 DM의 안전성 분석은 이제 작년 크립토에서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페이스탈 구조 안전성 분석은 원래 안전성 분석은 다른 방식으로 한 86년쯤에 처음 발표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90년에 약간 그 부분을 조합론적으로 다시 발표를 한 사람이 파터린이고요. 이 사람의 논문을 이용을 해서 이 사람 논문 내용을 슬라이드로 이제 구성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네. 질문하십시오.